서점 챈들러입니다. 오늘은 존 르 카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을 드라마화한 작품이 방영된 것을 계기로 해서 최근에 제가 존 르 카레의 원작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게 됐는데요. 르 카레의 소설은 그렇게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물들이 일단 많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복잡한 플롯의 중층 구조들, 층들이 여러 겹들이 겹쳐 있거든요. 그리고 시제라든지 시점들이 혼동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가 묵직한 주제들이 있고, 그러다가 끝을 향해 갈수록 굉장한 엔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로 속에 빠져서 정말 길을 더듬더듬 찾아가다가 마지막에 그 느낌은 정말 대단한 엔딩들이거든요. 그런 걸 르 카레는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리틀 드러머 걸은 그러니까 그런 난해한 좀 읽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 리틀 드러머 걸은 르 카레 작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주인공급으로 여성을 캐스팅한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원작보다 더욱 주도적이고 강한 여성을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도 그런 면에서는 어울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찰리가 요제프와의 사랑 때문에 그 슐만에 의해 주어진 임무를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그 층위의 이야기는 약간 삐걱거리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찰리는 요제프에 대한 사랑과 그다음에 슐만이 요구하는 그 모사드 팀이 하고자 하는 임무, 그리고 반시오니즘 편에선 활동가들 사이에서 그 움직이게 되는데요. 그 사랑만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 충분히 갈등에 그 공감하기가 좀 저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읽을 때는 사랑에 빠진 찰리는 분명 사랑의 무게수가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반시오니스트에 가까우면서도 결국 테러 조직의 수장으로 이끌어감에 따라서 찰리의 행동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드라마를 다시 보거나 원작을 좀 다시 읽어보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을 읽을 때 그 마지막 그야말로 엔딩에서 저는 정말 씁쓸한 느낌과 동시에 약간 기분이 굉장히 더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엔딩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면 드라마에서는 다소 좀 어정쩡한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층적이고 복잡한 감정, 그 풍부함을 느껴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작을 한번 읽어보십사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 뭐 박찬욱 감독답게 미장센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높이 살만하는 것 같고요. 그 원색들의 생동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건물들의 이미지들을 섬세하게 연출을 했기 때문에 보는 맛은 충분히 풍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찬욱 감독은 리틀 드러머 걸이 르 카레의 작품 중에서 최고다라고 했지만 그건 아마도 이제 드라마 작품을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최고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 같고요. 르 카레의 팬들은 아마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든지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뭐 또 스마일리의 사람들, 이 정도에서 최고를 꼽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 역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리틀 드러머 걸, 그리고 특히 박찬욱 감독의 이 드라마 때문에 저는 그동안 르 카레 작품을 읽으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두 가지 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르 카레 소설에서의 사랑, 로맨스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스파이와 배우의 친연성에 대해서입니다. 르 카레의 작품 거의 대부분에는 사랑이 주요한 테마로 나옵니다. 물론 그 르 카레에게서 사랑은 어둡고 무거운
그런 주제들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 사랑의 가치라는 게 인간의 내면과 그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 가운데서 얼마나 긍정적이며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마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마도 제가 이 르카레에게서 그런 사랑이나 로맨스의 요소들이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인식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르카레, 아무래도 남성 작가가 주는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존 르카레의 스파이 소설은 거의 고전급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전 단계에서 보여주는 그런 약간 클리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르카레는 이 사랑이 대단히 중요한 지켜야 할 가치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르카레 이후의 스파이 소설은 이제 점점 하이테크 스릴러 수준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좀 더 스펙타클하고 첨단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랑이 이 르카레식으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보다 전문 요원으로서 등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스파이와 배우의 친연성인데요. 저는 이제까지 스파이라는 점을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드라마를 보면서 리틀 드러머 걸은 아예 대놓고 배우가 주인공이잖아요. 스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위장하고 신분을 속이는 존재이잖아요. 현실이라는 극자 위에 무대가 마련되고 그 무대에 캐스팅되어서 자기가 맡은 바 임무 역할을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연기해야 하는 존재. 그게 스파이더라고요. 그 배우 역시 일정의 목적, 대체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또는 느낌, 공감, 정서, 감정을 관객들에게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연기를 하는 자가 배우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와 스파이의 친연성이 그토록 가까이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혹은 위장해야 하는 운명 같은 일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스파이이고 배우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웠고요. 이 면은 존 르카레 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심지어 영국 정보부를 일컫는 은어가 서커스입니다. 대단히 울림을 주는 은어인 것 같습니다. 리틀 드러머 걸에서 그 인물 중에 하나인 칼릴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테러는 무대다. 그리고 게릴러는 그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이고요. 존 르카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존 르카레는 1931년도에 태어난 이제 영국 태생이고요. 존 르카레는 언어학을 전공했습니다. 독일 문학과 그다음에 현대 언어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현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시절에 MI5, 이 MI5는 영국 정보부 내에서도 국내의 방첩 활동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 MI5를 도와서 당시에 학생들 내에 침투한 소련의 스파이 색출을 계기로 해서 영국 정보부에 이른바 그야말로 리크루팅 된 거죠. 그래서 1959년부터 1964년 약 5년 동안 정보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외무부에 소속되어 본 주재 영국 대사관 2등 서기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이후 함부르크에서 MI6, 이 기관은 이제 해외 파트, 그야말로 해외 첩보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MI6에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자신은 대단한 일이라기보다는 책상 뒤에서 하는 일 정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 드러난 스파이 활동을 보면 굉장히 깊숙이
깊이 들어가서 일에 관여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르카레는 그런 약 5년간의 정보부 일을 그만두게 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영국 정보기관에 만연한 그 이중 스파이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가장 그 희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킴 필비 사건인데요. 킴 필비는 영국 정보기관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킴 필비는 영국 사회에서 유명한 존 필비의 아들인데요. 이 킴 필비를 필두로 하여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5인방의 간첩 사건입니다. 이들 모두가 대단한 엘리트의 또 유명 가문의 자제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킴 필비는 고위 관료에까지 침투해 있었던 바로 그 영국 정보기관에 그리고 영국 전반에 미친 충격은 대단했는데요. 이 비밀이 드러난 것도 미국이 소련의 비밀 암호를 풀면서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KGB에 넘긴 스파이 이름에 바로 존 르카레의 이름도 거론됨으로써 일을 그만둬야 했다고 합니다. 이 킴 필비 사건은 르카레에게 있어서 경영 면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면에서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경영 면에서는 그가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킴 필비와 자신의 같은 점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카레와 킴 필비는 아는 사이였고요. 르카레는 킴 필비와 자신이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킴 필비의 아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사회에서도 저명한 학자이고요. 특히 아랍 중동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모험가이고 탐험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르카레가 보기에 이 킴 필비의 아버지 존 필비는 자신의 사기꾼 아버지처럼 르카레의 아버지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사기꾼이었고요. 르카레는 자기 위에 형 하나와 여동생 하나를 둔 그러니까 이남 일녀의 둘째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사기꾼으로서 집안은 늘 불안했고 엄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아이를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상처가 대단히 큰 상처였던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자신들을 귀족 자제들만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르카레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은 마치 신분을 속이고 가짜, 거지가 귀족 자제들만 다니는 그 학교의 떠돌이들처럼 신분을 숨기고 언젠가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 약한 자신과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게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준 든든한 보호막처럼 형을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자신의 그 불안한 모습들이 늘 신분을 속이고 가짜 신사로서 언젠가는 귀족층의 세계로 침투하게 되는 그런 그 신분의 불안함을 늘 여기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게 내면적으로 큰 상처를 준 듯합니다. 그래서 킴 필비를 보면서 허풍치기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아이의 생활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은폐와 기만이라는 보호책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보호책에서 생겨나는 분노와 명성은 쉽게 아버지 이미지를 지닌 사회로 향해서 애증의 이중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나아가 사회 그 자체와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런 복수심을 가진 아이는 나중에 커서 사회를 상대로 약탈하는 인물이 되기 쉽다. 필비는 그 길을 갔고 자신은 그 길을 거부했다. 존 르카레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창작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길을 해소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아버지에 대한 늘 걱정
그리고 자신의 신분이 언젠가는 들통나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을 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 체험을 해체해야 하는 일,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함으로써 자신은 소설 속에서 어쩌면 극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게 르카레의 소설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킴 필베 사건으로 르카레는 정보부 일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사실 정보부 일을 하면서 존 르카레라는 제 필명으로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킴 필비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나온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는 여러 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를 보면 그 학생이 나옵니다. 학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학교와 그 다음에 조지 스마일리의 집, 그리고 가정의 문제, 부인 앤과 그 다음에 소련 정보부, 이른바 모스크바 센터라고 하는 소련 정보기관의 실질적인 책임자이자 우두머리인 그 대단했던 존재 카를라가 조지 스마일리의 덫에 빠지게 된 이유가 됐던 것, 그리고 그다음에 정보기관이라는 조직, 이 세 가지 층위의 이야기가 이렇게 섞여서 전개되기 때문에 대단히 복합적이고요. 여기서의 조지 스마일리는 일단 한번 은퇴했다가 다시 서커스의 요청에 의해서 내부에 침투한 두더지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복귀를 합니다. 수많은 서류와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더듬으면서,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과연 누가 두더지인지를 찾아나가는 그 어쩌면 진실을 찾아가는 오디푸스의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이미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진실에 점점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혹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햄릿형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다층적인 그 복합적인 감정을 일으키는데요. 하여튼 명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르카레의 좀 작품들, 냉전 이후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영상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